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슬림 할 때는 저 뒷자리에서 청중으로 있었었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썸텍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상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드론과 우리를 구하다. 스마트 패러슈트. 혹시 패러슈터가 뭔지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드론 산업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이 새만큼 드론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많이 돌아다니면 드론 날리는 거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드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 촬영이나 화재 감시나 건축 토지 측량, 그다음에 농약 방제, 약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작물 진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좀 있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간단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영상은 비행기 타입의 드론을 이용해서 특수 카메라 가지고 농작물의 진단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입니다. 보시면 이게 멀티 스펙트럴 이미징 센서라고 해서 농작물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농작물의 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 특수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이렇게 비행을 하면요, 자동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있는 이 특수 카메라로 이 농작물을 다 찍은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느 농작물에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적절하게 약을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드론의 예입니다. 사람이 직접 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이 이미지들을 영상들을 찍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지고 하나의 이 농작물을 진단한 이 보고서가 나오고 이렇게 자동으로 착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를 올리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자동. 이렇게 저 영상 올리면 자동으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지도처럼 나타내주고 그 지도에 나오는 걸 보고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약 주는 트랙터로 이렇게 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직접 주던 이 농약을 주는 방식보다도 굉장히 수확량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자, 이 두 번째는 사례는 뭐냐면요, 드론을 이용해서 3D 모델링, 건축물을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예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비행을 하고 역시 자동으로 경로를 측정해 놓으면 여러 개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조합해서 입체 영상을 만듭니다. 역시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올려주면, 서버에 올려주면 이렇게 입체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축물의 길이나 높이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오른쪽에 좀 작아서 그런데 앞쪽에 있는 치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드론에 달린 여러 장 카메라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이용해서 우리 눈에 잘 파악이 안 되는 그 불의 진원, 그 불 연기가 많이 나면 실제 불이 어디서 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뒤에 있는 저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불이 나는 진원을 찾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예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면 산에서 사람이 길을 못 찾고 헤맬 때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 있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네, 다양한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자, 요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은 비행기 타입의 드론 가지고 이 농작물을 파악하는 건데 요가 지금 네 번째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제 이착륙이 어려운 협소한 작은 공간에서 비행을 할 때 활용되는 드론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 카메라고요. 좀 어려운 말로는 분광 센서라고 합니다. 위쪽에는 빛을 감지하는 선샤인 센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포도밭 같은 데서도 농작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이런 사례로 비행을 해서 결과를 알고 적절하게 농약을 줄 수 있게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드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은 뭐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드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날아다니는 이 비행체에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면 이게 바로 드론이죠. 이게 드론이고, 자, 이런 드론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타입으로 된 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있는 이 멀티로터라고 해서 회전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정익은 말 그대로 날개가 고정된 드론을 고정익이라고 하고, 회전익은 날개가 회전을 통해 가지고 비행하게 되는 이런 드론들을 회전익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하나의 비행기로 이 각각의 비행에 있어서 작용하는 힘들이 있는데,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추력이라고 하고요. 뒤로 가려고 하는 힘 있죠. 뒤에서 당기는 힘, 저항, 항력이라고 하고, 이 드론이 비행체가 위로 올라가는 힘을 리프트, 여기 양력이라고 하고, 내려가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해를 시키는 이유가 보시면 두 개 고정익형 비행기 타입의 드론과 그다음에 멀티로터라고 해서 프로펠러가 열려 있는 드론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행기 타입의 드론이 굉장히 우수하지만 비행기 타입의 단점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에 뭐가 필요해요? 착륙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했을 때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요즘에 이제 드론이 많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피해가 있고, 비행기 타입의 드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행기 타입의 고정익 드론, 그다음에 이 회전익 타입의 드론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 인명사고를 만들어내고, 그런 피해들은 인적 피해나 이 물건 피해나 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피해들을 보면 이런 드론들이 추락 높이 100m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건물 2층에서 뇌진탕 걸리는 사고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러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슈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드론도 이렇게 패러슈트 펼쳐지고 안정적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통해서 세 분한테 아주 좋은 선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는 패러슈트가 동작하는 영상을 담은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이 패러슈트가 없으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길 가다가 여기 다치겠죠? 네. 근데 만약에 패러슈트가 있으면 자, 여기 드론이 아니고 왼쪽에 패러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가 생기면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패러슈트가 펼쳐지면서 자동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슈트 양 끝에 날개 있는 사실 패러글라이더입니다. 끝에 있는 날개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오면서 안정적으로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패러슈트입니다. 자, 그래서 퀴즈 내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 이름이 뭔가요? 다시 알려주세요. 다시 알려주세요. 자, 저희 회사 이름이 아직 안 했는데 저희 회사 이름이 뭔가요? 빨리 자 여기 맞습니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자, 비행기 타입의 드론을 아까 어려운 말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분? 저기. 됐습니다. 네. 자, 이쪽 보세요. 이쪽. 자, 이쪽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쪽. 네. 제 이름이 뭔가요? 됐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